안녕하세요. 포포트의 백현기 기자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 때문인데요. 케인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뮌헨의 오퍼를 받았고 그 어느 때보다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레비 회장도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또 케인의 이적 사가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레비 회장이 케인을 팔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로 과거 베르바토프와 가레스 베일을 팔았을 때 그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케인을 지금 팔지 않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보도인지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하게 될지 저와 함께 분석 그리고 예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 판매 불가 선언을 했던 레비 회장이 겁을 먹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케인은 지금 계속해서 이적 시장의 가장 큰 매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여전히 좀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케인이 뮌헨이라는 인류 클럽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케인은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의 부진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엘링 홀란드라는 좀 걸출한 스트라이커 바로 다음으로 리그에서 30골을 넣은 해리 케인인데요. 그만큼 또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득점뿐 아니라 2선에서의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연계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케인인데 케인의 득점 기록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시즌을 거듭할수록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케인이에요. 2014, 2015 시즌부터 21골 거의 지금 계속해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고 있는 해리 케인입니다. 그만큼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을 떠나서 굉장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케인에게 바이에른 뮌헨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해리 케인의 계약 기간이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는데요. 데이비드 온스테인에 따르면은 뮌헨이 케인에게 그리고 토트넘에게 1차 공식 오퍼를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있었던 사건인데 뮌헨은 토트넘에 7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007억 원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토트넘은 거절을 했고요. 토트넘은 최소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책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뮌헨의 지금 1,000억 원 상당의 이적료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겠죠. 무엇보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일단은 뮌헨의 1차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뮌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최소 1억 파운드, 우리 돈 약 1,674억 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뮌헨은 이에 굴하지 않았어요. 28일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버그에 따르면 케인과 뮌헨의 개인 조건 합의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적료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뮌헨은 기존의 7천만 유로 그것보다 약 330억 원이 상향된 8천만 파운드 약 1339억 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1000억 원이었는데 이제 토트넘이 거절을 하니까 뮌헨이 330억을 더 올려서 1330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제안을 아직 공식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만큼 뮌헨이 케인을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케인에 대한 뮌헨의 관심과 애정은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토트넘이 케인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토트넘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지금까지 어쨌든 성적을 버틸 수 있고 득점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케인 때문이거든요. 케인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토트넘은 지난 시즌 8위도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고요. 아무튼 케인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토트넘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인데 그것보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과거 선수들을 팔았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미러에서 나온 보도였는데 Tottenham's Harry Kane stance, Gareth Bale's transfer blunder and Dimitar Berbatov fears. 레비 회장이 베일과 베르바토프를 팔았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지금 겁을 먹었다라는 헤드라인인데 토트넘이 케인을 팔지 못하는 이유로 베르바토프와 베일을 팔았을 때 그 후폭풍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2008년 베르바토프가 맨유로 떠났습니다. 당시에 2008년 여름이었는데 맨유가 퍼거슨 감독의 이 픽으로 베르바토프를 계속해서 구애를 했어요. 하지만 그를 팔기 9개월 전에 레비 회장은 우리는 셀링 클럽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클럽이다. 라고 좀 주장을 했어요. 당시에 토트넘은 나름대로 중위권, 7, 8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셀링 클럽으로 좀 남지 않고 싶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그때부터 어쨌든 조금씩 토트넘을 중위권, 중상위권, 그리고 상위권까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베르바토프를 만약에 팔게 된다면은 사실상 셀링 클럽임을 좀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레비 회장은 단호하게 맨유의 제안을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맨유가 계속해서 구애를 했고 베르바토프가 무엇보다 가장 좀 맨유 행을 원했기 때문에 맨유로 어쨌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점은 당시에 이 2008년 여름에 베르바토프뿐 아니라 비겐수몰 조합을 꾸렸던 로비킨도 리버풀로 떠났습니다. 동시에 베르바토프와 로비킨이 떠났으니까 아무래도 이 토트넘의 득점력이 좀 저조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꽤 베르바토프의 유출은 그 여파가 컸습니다. 지금 2007-2008 시즌의 토트넘의 순위와 2008-2009 시즌 토트넘의 순위를 좀 비교한 편인데 순위 자체로 봤을 때는 베르바토프와 로비킨이 떠났을 때 2008-2009 시즌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2007-2008 시즌은 토트넘이 11위, 2008-2009 시즌은 토트넘이 8위로 올라섰거든요. 근데 오히려 득점을 보시게 된다면은 07-08 시즌에는 66득점, 그리고 08-09 시즌에는 순위가 올랐지만 45득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08-09 시즌에는 아무래도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이 굉장히 토트넘이 탄탄했기 때문에 득점을 오히려 저조하게 올렸어도 8위로 좀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거의 20개 정도를 득점하지 못하면서 이 득점력 빈곤이라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사이에 베르바토프와 로비킨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트넘은 한 시즌 만에 득점이 20개 정도 떨어지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바토프가 떠난 것과 별개로 가레스 베일이 떠났을 때의 그 후폭풍이 너무나도 토트넘에게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미러는 베르바토프가 떠났을 때와 별개로 베일이 떠났던 2013년 여름 그때도 주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안드레 비아스보 감독이 그때 당시에 베일을 떠나보내고 베일을 떠나보낸 발생했던 그 이적료와 함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사들였습니다. 라멜라부터 시작해서 솔다도, 파울리뉴, 샤들리, 그리고 에릭센까지 당시에 굉장히 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베일의 이적료가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함해서 영입에만 총 1,8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레비 회장이었는데 그 중에 선수들이 사실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없었어요. 라멜라 선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활약을 했지만 성공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고 그나마 저 중에서는 에릭센 정도만 굉장히 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베일을 팔고 나서 그 후폭풍이 굉장히 컸다. 레비 회장이 베르바토프와 베일을 팔고 나서 성적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케인을 좀처럼 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미러에서 나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6명 이상의 선수를 영입했던 토트넘이었는데 큰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2013-14 시즌, 그러니까 베일이 나가고 그 다음 시즌에 시즌을 6위로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베일을 어쨌든 팔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팔고 나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할 때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느냐가 관건이었잖아요. 하지만 토트넘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당시에 베르바토프와 베일을 팔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던 토트넘인데 그것 대비 들어온 선수들의 그런 활약상을 보게 된다면 토트넘의 이 스카우팅 능력은 조금은 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레비 회장은 좀처럼 케인을 팔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는데요. 레비 회장은 베르바토프와 베일을 잃었을 당시를 떠올리면서 케인을 판매 불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케인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케인을 판다고 해서 얻은 그 수익으로 효율적인 선수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만큼 레비 회장은 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1억 파운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미넨과의 이적료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케인이 잔류하게 되고 케인이 지금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다음 시즌까지 케인이 뛰게 된다면 그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는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한 푼도 없이 케인을 떠나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당도에 있는 게 지금 토트넘의 상황입니다. 레비 회장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앞으로 토트넘의 이 상황을 가장 좀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전 케인이라고 봅니다. 케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계속해서 이적 시장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그리고 케인 소식 팔로우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